백조 SMR 시장, 올해부터 현실이 된다 말합니다. 이제 누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14조 7천억 원, 지난해 수주 실적입니다. 23조,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주 잔고로 지난해 매출의 약 3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 시장에서 진짜 경쟁력이 있는 걸까요? 다시 돌아온 원전 트렌드와 SMR 그리고 두해빌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전기가 너무 어렵다, 전기를 정말 많이 쓴다 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정작 우리가 컴퓨터로 일하고 유튜브를 보는 시간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은데 왜 이렇게 전력난이라 말하는 걸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 전기의 밀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AI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른 전력 소모량 차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순히 검색창을 두드리는 것과 챗GPT에게 질문하는 건 최소 10배에서 30배 정도 더 많은 전기를 씁니다. 그리고 처음엔 챗GPT 하나뿐이었지만 이제는 영상, 이미지, 주식 분석 등 각 분야에 특화된 AI들이 나오면서 그 밀도를 더욱 높입니다. 더 큰 변화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즉 AI를 학습시키고 추론을 실행하는 데이터 센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는 남아공 수준의 전력을 쓰며 국제에너지기구는 몇 년 뒤 인구가 약 1억 명인 일본 전체가 전기를 쓰는 수준일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전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구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원자력, 석탄, 신재생에너지?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전력 생산의 약 32%를 원자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정답인 듯 보였지만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널뛰는 변동성과 부족한 에너지 저장 기술로 인해 경제성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반면 원자력은 탄소 배출량이 재생에너지 수준으로 매우 낮으면서도 설비 이용률은 높습니다. 또한 24시간 일주일 내내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처럼 원전도 하루 종일 내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런 변화는 국가를 넘어 빅테크 기업들의 전력 선점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은 2030년까지 신규 원자로 10기를 더 지을 계획이고 중국은 2035년까지 매년 6에서 8기씩 총 150기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젠 국가가 아닌 빅테크들도 데이터 센터 전력 확보에 뛰어듭니다. 대표적으로 메타는 오클로, 테라파워 등 원전 기업들과 협력하여 2035년까지 원자력 에너지를 공급받기로 계약했습니다. 구글 역시 카이로스 파워와 500메가와트급 SMR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아마존은 엑스에너지에 5억 달러를 투자해 버지니아 데이터 센터에 SMR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빅테크들이 원전에 들어오며 생긴 변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마치 메모리 반도체가 AI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대형 원전은 건설에만 평균 10년 이상이 걸리고 수십조 원의 비용이 투입되어 폭증하는 수요 속도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반면 SMR은 공장에서 주요 부품을 모듈 형태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라 건설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초기 비용 부담도 낮출 수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SMR 시장이 10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SMR이 대형 원전보다 당장 경제적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상용화 초기 단계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대형 원전의 발전 단가가 40달러부터 50달러까지 수준인데 비해 초기 SMR은 80달러부터 120달러까지로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도 SMR이 경제적이라 하는 이유는 단순한 발전 단가 외에도 일단 차지하는 규모가 자금에서 오는 이점이 있습니다.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모듈 확장 가능합니다. 대형 원전은 방사능 확산 우려로 30km 이상의 비상 계획 구역이 필요하지만 SMR은 이를 1km 이내로 줄일 수 있어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를 전달하는 데 드는 막대한 송전 비용도 줄여줍니다.
원전의 과정을 보면 두산에너빌리티의 높은 수익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중 핵심은 주기기 제작입니다. 주기기는 전체 비용의 약 44%를 차지하며 국제 인증과 수십 년의 노하우가 필수라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전 세계 7대 원전 주기기 제작사로 국내 유일의 대형 단조 및 주조 공장을 동시에 운영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특히 SMR 업계의 파운드리 지위를 노립니다.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같은 팹리스들이 원자로를 설계하면 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맡는다는 겁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100개 이상의 SMR 개발사가 있는데 이들 대다수는 원자로 설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미국의 엑스에너지와 SMR열 6대 분량의 핵심 소재 예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실 기술 자체는 2000년 초부터 있었으나 상용화되지 못해 그동안은 기대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식은 소재 확보 소식은 실제 제작 단계에 들어간다며 관심을 받았죠. 또한 원전 사업은 안전 기준이 매우 높아 기존 대형 원전 기자재 제작 경험이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현재 두해빌은 연간 대형 원전 4기와 SMR 8기를 제작할 수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로 꼽히는 국내 최초 SMR 전용 공장도 건설 중입니다. 총 8천억 원이 든 이 공장은 연간 20기 이상의 SMR 제작이 가능한 생산 라인을 갖춰 2030년까지 누적 60기 이상 SMR 모듈 수주를 목표로 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작년 14조 7억 원의 역대 최대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체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에서 약 5조 7천억 원 규모의 주기기 독점 수주가 컸습니다. 작년 6월 기준으로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의 71%는 5개 국가가 차지하는데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한국 순입니다. 두해빌과 원전 사업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는 기술 제약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설계도 역할을 하는 APR1400이라는 기술로 원전을 수출합니다. 하지만 APR1400에 사용되는 원천 기술인 가압 경수로 방식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속해 있습니다. 원전 수출 심하다 웨스팅하우스의 막대한 로열티와 물품 용역 구매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불리한 계약 구조가 논란이 됩니다. 작년에 한수원이 기술 사용료 2,400억 원을 주는 등의 협의가 굴욕 계약이라며 한정기술, 두해빌 사거래일 연속 하락도 있었죠. 현재 증권가는 두산에너빌리티의 목표 주가를 긍정적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체코 수주와 가이드라인 상회를 근거로 목표주가 10만 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KB증권과 NH투자증권 등도 원자력 부문의 수주 급증을 반영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AI가 부른 전력 부족, 그리고 그 해답으로 떠오르는 100조 원 SMR 시장. 여러분은 SMR이 새로운 에너지 게임 체인저가 되고 두해빌이 그 중심에 있을 거라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리스크웨더였습니다.